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 철이형입니다. 네, 제가 영상 만들면서 최근 역대급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주는 정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나스닥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4.7% 하락하며 시작했는데 수요일 FOMC 결과 발표 후에는 장중 한때 4%까지도 상승하는 등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다음날 4%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었던 마지막 금요일에는 1.4%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등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주 동안 4.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S&P는 더 심했는데요. 주간으로 무려 5.8% 하락하면서 이례적으로 나스닥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S&P가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하락은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주간으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팬데믹 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울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점 대비 19% 하락하며 공식적인 약세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S&P는 이번 주 주간 종가상 24% 하락하며 드디어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세장에 관해서는 이미 예전에 한번 다뤘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바로 지난 약세장이었던 팬데믹 당시에는 S&P가 3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궁금해지는 장면이죠. 이번 주 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며 S&P가 공식 약세장으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금리 인상 이슈 때문입니다.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심지어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죠. 연준이 예측한 올해 말 기준금리는 3.25에서 3.5%인데 이건 남은 4번의 FOMC에서 최소 3번은 0.5% 금리 인상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예측은 조금 더 매파적이어서 평균 3.5%에서 3.75%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남은 FOMC에서 모두 0.5%의 금리 인상을 하거나 한 번에 0.75%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에 0.5%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한 번에 0.2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연준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물가가 안정화되려면 금리를 최소 4%에서 최대 7%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연준이 예상하는 2023년 말 금리가 3.75에서 4%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이 정도 금리로 물가가 잡힐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 이상으로까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이치방크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S&P가 고점 대비 최대 35에서 4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와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낮은 지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22% 정도 하락해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지점에 도달합니다. 도이치방크는 2023년 상반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3.1%로 경기 침체가 정점을 찍은 뒤 4분기에 마이너스 0.4%로 오르며 회복해 나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현재 3.6%인 실업률은 5.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우는 2024년까지 실업률이 4.1%까지만 오를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인 예측이죠. 또한 물가는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최대 9%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서 2023년 3분기에는 4.2% 정도까지 내려오고 2024년 4분기가 되어서야 2.9%로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연준은 2023년에 2.6%, 24년 말에는 2.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역시나 비관적인 예측입니다. 만약 도이치방크의 예측대로 된다면 2024년 말이 되어서도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에서 아직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도표상 나왔던 2024년부터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파월 의장은 연준이 직접 주최한
달러의 글로벌 역할에 대하여라는 컨퍼런스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팩트 기반이었고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2%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 지점이 아닌 최저점 또는 패시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경기 둔화로 인해 그 이후에는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2024년이나 2025년부터는 다시 낮출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높아지겠죠. 결국 목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다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최저치 또는 금리 전환의 목표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긴 시간축 내에서의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3일간의 연휴에 들어가는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3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첫날부터 또 화려한 액션 영화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주말 동안은 무의미한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